안녕하세요. 거위농장주 이고은입니다. 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거위농장주 이고은이라고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거위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방금 이제 MC분들이 저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10년 이상 주식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그리고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어떤 업종을 맡아서 이제 섹터 주식 전문가로 13년 정도 이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주식 전문가로 일을 하는 동안 저의 그 다른 투자들도 꾸준히 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다른 자산들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이 점점 늘어나서 저의 생활비 이상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퇴사가 저의 옵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퇴사를 결정해서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강연 내용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라는 직장인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꾸준한 투자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 강연의 좀 초반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원칙, 저의 투자 방법의 큰 그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의의 좀 중후반부에서는 저의 실전 투자, 그래서 실제로 저의 투자 원칙을 어떻게 실전 투자에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께서 이 강연을 들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투자를 잘 하시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보다 내가 투자 실력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그거를 아마 고민하시기 때문에 이 강연을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본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투자란 뭘까요?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해 보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투자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투자의 전부일까요? 이거는 투자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서 왜 투자를 해서 자산을 팔아치워서 그 자산을 그 화폐로 바꾸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산에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돈 관련된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중하고 핵심적인 자산, 바로 시간 자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란 우리의 돈 관련된 자산 그리고 시간 자산도 늘려가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시간 자산을 가진 투자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투자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투자자이고 자산 거위를 키워가는 거위 농장주인 거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아직 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도 이미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 자산을 회사라는 곳에 투자를 한 투자자예요. 본인이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셨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투자자이고 거의 농장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상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산, 돈 자산과 시간 자산을 잘 운영해 나가고 싶기 때문에 거위 농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자산을 거위에 표현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자산 거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떠올리시는 부동산 거위도 있고 주식 거위도 있고 하는데 이 다양한 거위 중에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먼저 황금알을 잘 낳아주는 거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황금알, 즉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요새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방금 이제 경제적 자유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경제적 자유는 자산이 가져다 주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동산 카페나 뭐 이런 이제 재테크 카페에서 흔하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나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데 은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자산 규모는 그 자유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자산 규모보다도 나에게 주어지는 현금 흐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자유가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하고 비싸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거위 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현금 흐름이 없으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겠죠. 그거 현금 흐름을 뭐 어떤 식으로든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고군분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를 자산 거위가 아니라 자산이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상 이 그 말 뜻에는 나는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서 시간의 자유를 원해라고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적 자유란 어떻게 보면 그냥 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시간의 자유는 내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의 24시간을 내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쓰고 싶어.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의 포커스는 경제적 자유에서 넘어서 시간의 자유를까지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시간의 자유를 원하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은 가능한 한 나의 시간을 적게 쓰면서 그 현금 흐름을 많이 얻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현금 흐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현금 흐름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현금 흐름에는 사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거위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산 거위가 황금알을 낳도록 한다. 이게 제가 현금 흐름 낳는 자산을 키우세요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마 이 1번 방법일 거예요. 이거의 가장 흔한 일반적인 예는 뭘까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거위, 그리고 배당 수입이 나오는 배당주,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직장인 분들도 사실상 1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시간 거위, 시간 자산을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의 시간 거위도 1번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거위를 키워서 팔아서 현금 흐름을 만든다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 결국 시세 차익, 거위의 시세 차익을 이제 얻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산을 내놓는 대신에 많은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자산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거위를 팔고 그 거위 대신에 그 화폐, 현금 흐름을 얻는 거기 때문에 매번 자산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더 현금 흐름을 많이 얻게 되면 그걸로 뭘 할까요? 일부는 소비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또 다른 거위를 사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떤 자산 거위가 좋을까? 이건 어떨까? 계속 알아보고 하는데 본인의 시간 자산을 계속 써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산을 계속 물색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데서 약간의 이제 비효율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이걸 이제 듣는 분들이 아직은 초보 거위 농장주다. 그래서 나는 농장에 거위를 늘려가서 거위가 가져오는 현금 흐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2번은 조금 우선순위를 나중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농장에 굉장히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거위가 많아서 나는 굉장히 자유롭게 다양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2번도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일단 중요한 자산들을 모아가는 데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번은 약간 나중으로 미루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럼 마지막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 초보 투자자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거위를 키워서 거위의 가치가 커진 만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현금 흐름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투자의 가장 일반적인 그 예가 뭐가 될까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도 있고, 아니면 주식에 대한 담보 대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서도 전세가가 늘어나면서 레버리지가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보통의 초보 투자자 분들이 1번 아니면 2번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그 기업들이 만드는 그 현금 흐름 표에서 따왔습니다. 기업들의 그 목적은 뭘까요? 회사들의 목적은 영속성, 오랫동안 영속하면서, 그리고 이제 본인 그 회사들의 장기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이죠. 회사들은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 재무제표 중 하나가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에서 이 회사가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창출하느냐를 알려주는 게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쓰는데, 우리 개인들은 보통 1번 아니면 2번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본인의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어떤 걸 했을 때 지금 나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종합해 보면, 결국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것이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좋은 투자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은 투자 방법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싼 가격에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하는 거예요. 이게 제 좋은 투자의 정의이고, 이게 실제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지키려고 노력해온 좋은 투자 프레임이고, 저는 아마 앞으로도 새롭게 접하는 투자를 다 이 프레임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첫 번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일단은 거기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이거겠죠. 이거는 자산인가? 자산이라고 치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자산 가치 평가는 뭔가 되게 어렵고 난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생략하고 그냥 가격 변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든 내려가든 바로 단타 매매를 하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가 좋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초보 투자자를 좀 벗어난 좀 더 고수 투자자가 되신 분들은 자산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나름대로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거를 싼 가격에 사시도록 노력을 하겠죠.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의견이 갈려요.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냥 싼 저평가된 좋은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일단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에서 재건축 투자,
현금 흐름이 잘 나오지 않는 재건축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그 투자자가 굉장히 가치 평가를 나름 잘 해서 이거는 굉장히 싸게 잘 샀어. 앞으로 10년 뒤에 이 물건은 아주 멋진 신축 아파트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에 현금 흐름이 없으면 나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10년간의 이 투자를 온전히 잘 견디려면 나는 결국에 나의 시간 자산을 써서 근로소득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 다른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와 주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시간 자산을 계속 써야 한다면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투자자들의 목표 시간의 자유에는 조금 부진한 그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의 좀 단점이 뭐냐면 나는 10년 뒤에 이게 멋진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나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는 10년 뒤에 그 자산의 가격인 거예요. 결국엔 나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가격, 매도를 결정하는 시점의 가격이 나의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좋은 자산을 싸게 잘 사서 오랫동안 잘 기다렸는데 어떤 변수가 그 당시에 터져서 만약에 그 가격이 뭔가 훼손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나의 투자 수익률은 기껏 오래 기다려온 투자 수익률이 훼손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비슷한 조건이라면 중간에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면 나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할 수가 있겠죠. 투자 원금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거위 농장에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좋은 거위를 가치가 저평가되었을 때 가격이 쌀 때 사서 우리는 이제 이 거위의 가치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거위가 잘 크고 있는데 거기다가 황금알까지 쑥쑥 잘 나와주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거의 시세가 얼마래 이런 말에 별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프레임에 잘 맞는 투자가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투자의 가장 시작점, 이것은 자산일까?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겠죠. 자산일까? 저도 제가 거위 농장주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저의 거위 농장에는 다양한 자산 거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새로운 거위를 봤을 때 아무 거위나 저의 농장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저의 거위 농장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엄격한 입소 조건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가? 그리고 둘째는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가?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나오는가는 방금 제가 좋은 투자의 조건에서 보유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좋은 투자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있어야 사실상 그 자산 거위의 가치 평가가 더 쉽습니다. 어떤 자산이 있을 때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 있고 없는 자산이 있으면 어떤 쪽이 더 가치 평가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현금 흐름 시계열이 있으면 조금 더 가치를 평가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면 가치를 좀 더 쉽게 평가해서 이게 저평가 여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가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가도 그냥 조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표 수익률이 10% 이상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10% 이상의 현금 흐름이 잘 나와주는 거, 이게 저의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가 부분입니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투자금은 항상 아쉬워요. 나는 투자금이 너무 많아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투자금이 항상 아쉽고 우리는 한정된 투자금을 최대한 잘 효과적으로 불려야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용은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야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되니까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가를 제가 항상 보는데 레버리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까지 말할 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흔하게 떠올리는 자본 레버리지, 돈 관련된 거죠.
자본 레버리지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레버리지는 바로 시간 레버리지입니다. 시간의 자유가 저의 목표인데 제가 어떤 그 돈을 버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의 시간을 온전히 쏟아버리면 그거는 근로소득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나의 시간을 줄이면서 아끼면서 현금 흐름을 충분히 내는 것, 그런 시간 레버리지 효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굉장히 엄격한 방법을 통해서 저는 자산 거위들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의 큰 투자 원칙들이었고요. 그러면 이 투자 원칙들을 제가 실전 투자 방법에 어떻게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투자를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방법의 종류는 지금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태인의 자산 배분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유태인의 경전 탈무드를 보시면 유태인의 자산은 3가지로 배분하라라고 권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주머니에, 3분의 1은 집에, 3분의 1은 가게. 이거를 현대적 관점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면 주머니라는 거는 바로 화폐와 이제 재화와 교환이 가능한 화폐에 투자라는 것이니까 화폐형. 그리고 집은 부동산형, 그리고 가게는 회사형. 이렇게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 금융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의 2가지 이상을 혼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번째 하이브리드 파생형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투자의 종류를 여기에 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투자의 방법은 크게 4가지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해온 모든 투자를 이 4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폐형 투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화폐형 투자는 말 그대로 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뭘 시작하죠? 적금, 예금. 요새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적금과 예금을 열심히 들어서 종잣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원화, 이제 신사임당이죠. 원화돈을 제가 이제 모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외국 돈, 달러나 엔화를 제가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화폐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거는 금과 은이죠. 그래서 저는 실물금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좀 급부상한 그 화폐형 투자인데, 암호자산, 암호화폐도 화폐형 투자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형 투자에서는 부동산형 투자도 굉장히 다양하죠. 제가 경험했던 투자 같은 경우는 분양도 받았었고, 그리고 아파트를 월세나 전세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아파트, 상가, 토지 이런 거를 공매, 경매라는 이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 저의 꼬맹이에게 시골 라이프를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가족이 있는 춘천에 이제 우리 가족이 살 그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건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가족이 아주 즐겁게 이제 시골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형 투자는 아마 지금 직장인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회사형 투자의 종류.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친숙한 표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현금 흐름 4분면입니다. 기요사키는 이거에 따르면 본인의 주된 현금 흐름이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 4가지 분들 모두 회사형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형 투자자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직장인이에요 하시는 분들, 또는 나의 사업을 작게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E와 S에 계시는 분들은 회사라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에 나의 시간을 투자한 투자자예요. 반면에 이 그래프의 우측에 계신 B나 I, 사업가,
투자가 이런 분들은 회사의 시간보다는 나의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인 거죠. 그래서 회사라는 조직에 내가 무엇을 투자했느냐, 시간을 투자했나요? 아니면 자본을 투자했나요? 무엇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 모두가 다 회사형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회사형 투자를 보시면 저도 초기에는 저의 시간 자산을 회사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저도 앞서 애널리스트로 직장인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영업, 공유 오피스 이런 거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저의 자본 투자하는 방식은 미국 국채 그리고 주식 투자 이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생형 투자에서는 이제 해외 옵션, 리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투자의 종류들을 이 네 가지 분류에 따라서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했던 모든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저런 투자를 왜 했지라고 싶은 저의 투자 흑역사도 사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떨쳐버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저의 관심사를 제가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 투자에서는 암호자산, 부동산에서는 전세 레버리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미국 주식, 그리고 파생에서는 옵션. 그래서 이쪽에 저의 요새 관심사와 이제 투자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의 거위들을 소개합니다. 저의 거위들은 이것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 제목을 저의 주력 거위들을 소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 거위를 선택했는지를 여기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좋은 투자의 프레임에 맞추려면 가장 먼저 이것은 자산인가? 에서 시작해야 되죠. 그럼 자산인가 했을 때 그 자산의 저 같은 경우 좋은 그 입소 조건은 첫 번째 현금 흐름, 그리고 두 번째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그 분류별 이 투자 방법에 따라서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를 제가 여기 정리해 왔는데요. 화폐형 투자에서는 투자 방법 이더리움 채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을 하면 저는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암호자산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암호자산 중 하나인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자산인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더리움은 앞으로 가상세계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한 좋은 자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산이면 모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자산을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거래소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더리움 가치 평가를 해봤어요. 현재 가격이 아주 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더 싸게 이더리움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더리움을 채굴하면은 수익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채굴이 무엇이냐면 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전 세계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생성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연산작용을 하는데 저희 컴퓨터가 이제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 현금 흐름은 뭘까요? 이더리움이죠. 이더를 계속 현금 흐름으로 제가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뭘까요? 물론 제가 이제 컴퓨터를 살 때 자본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시간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시간 레버리지 효과는 나의 시간을 전혀 거의 안 쓰고도 이더라는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상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컴퓨터가 대신 그 일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오고 레버리지가 가능한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금 흐름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거는 1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컴퓨터라는 그 자산 거위가 계속해서 이더라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넘어가서 전세 레버리지.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세 레버리지가 저희 주력으로 하고 있는 투자인데, 이거 전세 레버리지는 이제 갭 투자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 매매가와 전세가가 저평가된 주택 아파트를 살 때 전세를 레버리지해서 삽니다. 그러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2년마다 전세 보증금이 뭐 5% 또는 그 이상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저에게 그 전세 보증금 증액분만이 저에게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현금 흐름은 이제 전세 보증금 증액이고, 그럼 레버리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투자 방법 이름부터 딱 레버리지 투자라고 써 있죠. 그 매매가의 최소한 70 내지 80% 이상이 되는 전세를 사실상 제가 레버리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형 투자, 이제 미국 배당주인데,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달러로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에서는 자본 레버리지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채굴처럼 미국 배당주를 그냥 사두기만 하면 그냥 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면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알아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좋은 투자가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파생형 투자에서는 제가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금 옵션 매도예요. 옵션 매도도 조금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이것도 금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가 옵션으로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옵션을 사는 사람들이 저에게 옵션 가격을 주겠죠. 그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은 달러로 제가 현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는 옵션 같은 경우는 자본 레버리지 효과도 굉장히 크고 시간 레버리지 효과도 커요. 시간 레버리지 효과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옵션을 매도하고 나면은 제가 뭐 다르게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프리미엄이 저에게 현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제가 좋은 거위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 레버리지 효과도 크고 시간 레버리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일까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이런 거위를 잘 관리를 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저의 주력 거위들, 이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현금 흐름을 이 거위는 가져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레버리지를 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로 판단을 해서 좋은 거위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좋은 투자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이 뭘까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싸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평가는 조금 더 여기서는 이제 싼 가격에 사는 거, 싸게 사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자산을 싸게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싸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세 대비 싸게 사면은 싼 걸까요? 물론 시세 대비 싸게 사면은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시세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싸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바로 싸게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자산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걸 찾는 거예요. 그 투자 수익률은 내가 이걸 나중에 매도했을 때 얼마가 된다, 그거보다는, 왜냐면 나중에 매도했을 때는 그 확률까지 따져봐야 하니까, 이왕이면 보유하는 동안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계산한 투자 수익률의 높은 자산을 찾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내가 좋은 자산을 찾고 그리고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 이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면 그러면 이제 내가 목표하는 투자 수익률이 각자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뭐 10%가 넘는데 어떤 자산을 찾았더니 이 자산은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뭐 5, 6% 정도 나온다고 할게요. 거기에다가 적절한 레버리지 효과를 입히니까 한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를 기준금리로 가지고 있는 나의 그 투자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라고 생각한 투자자에게는 이게 10%가 넘는, 예를 들어 12%가 된다면 이거는 싸게 사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산다는 거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서 나의 목표 수익률 이상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가치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예요. 가치평가는 굉장히 말만 들어도 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같이 애널리스트 출신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투자 전문가들 모든 사람한테 다 어려운 일이고, 가치평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걸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의 그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현금 흐름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현금 흐름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으로 가치 평가를 하시기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현금 흐름이 없는 좋은 자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이 말씀하신 거는 내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재 가치를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없는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거 오늘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실 제가 보는 가치는 내재 가치만이 가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재 가치 말고 다른 가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재 가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없다고 해서 투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제가 강연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시간의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점차 그 현금 흐름에 집중하기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가치를 평가하면은 좀 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합니다. 제가 현금 흐름을 강조하면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이 바로 이 현금 흐름 도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을 살 때, 매수할 때는 나의 통장에서 그만큼 현금 흐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에 뭐 현금 흐름이 뭐 들쭉날쭉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 또 이제 플러스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때 단순하게 매수 시점에 얼마, 매도 얼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나에게 들어온 현금 흐름도 같이 해서 그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투자의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200만 원을 돌려주는 투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와, 투자 수익률이 100%네? 그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투자 기간을 1년으로 잡으신 거예요. 내가 200만 원을 주는데 30년 뒤에 주겠다고 하면 그럼 투자 수익률이 100%가 아니라 굉장히 쪼그라들겠죠. 그거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 수익률은 돈의 시간 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생각을 하지만 1년 뒤에 오는 현금 흐름과 10년 뒤의 현금 흐름은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는 시간 가치를 고려해주는 수익률을 계산하셔야 하고, 이거를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IRR이라고 하고요. 저는 제가 진행하는 모든 투자,
그리고 제가 쓴 책에도 언급한 투자 수익률은 다 IRR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예시를 보면서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IRR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돈의 시간 가치.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1년 뒤에 100만 원 나오는 투자, 매년 100만 원이 나오는 투자라고 하면 1년 뒤에 100만 원, 2년 뒤에 100만 원, 3년 뒤에도 1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 1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 가치로 하면 한 뭐 99만 얼마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3년 후, 5년 후 점점 더 멀어질수록 지금의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그게 1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시간 가치도 항상 고려를 해줘야 우리가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투자 수익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아까 보여드린 현금 흐름 도표를 엑셀로 그리셔서 IRR로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저의 주력 거위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미국 배당 귀족주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가치 평가를 해서 그 투자 수익률을 구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배당 귀족주라고 제가 투자 방법에 써놨는데요. 배당 귀족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배당 귀족주란 전년도 대비해서 매년 무조건 전년도보다 더 많이 배당을 준 종목들을 뜻합니다. 그 기간이 최소 25년 이상 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25년 동안 전염병, 뭐 전쟁, 금융위기, 어떤 정치적 어떤 변수가 있어도 그 회사들은 무조건 전년도 대비 배당금을 더 올려줬다는 뜻이에요. 이런 배당 귀족주가 지금 미국에 한 6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배당 정책을 지켜왔다는 것은 저에게 큰 신뢰를 줬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배당이 끊기지 않을 뿐더러 배당을 더 늘려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투자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배당 귀족주에 투자했을 때 그러면은 배당 귀족주는 말씀드린 대로 분기의 배당이라는 달러 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에게 시간 레버리지, 시간의 자유를 주는 자산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이거를 가치 평가에서 싸게 사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당 귀족주 종목 중 하나인 존슨앤존슨을 제가 예시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티커는 JNJ고요. 그래서 왼쪽에 그 배당의 그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긴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존슨앤존슨은 사실 제가 아까 배당 귀족주의 그 조건이 최소 25년 동안 배당을 늘려준 종목이라고 했는데 존슨앤존슨은 사실 거의 60년 가까이 배당을 한 해도 안 거르고 늘려준 아주 훌륭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귀족이 아니라 배당 킹이긴 한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오래된 그 신뢰를 보여준 회사인 거죠. 그래서 배당을 이렇게 오랫동안 증액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 배당의 누적 지수를 제가 구해봤어요. 배당이 이 긴 60년 된 가까이 세월 동안 오랫동안 누적을 해왔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추세선을 더해주면 그 추세선은 과거에 그 60년 정도 되는 그 전통의 역사를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갈 거라고 미래 예측선까지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R 스퀘어를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R 제곱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추세선 모델이 실제 값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R 제곱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이 모델의 설명력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걸 보시면은 0.99 이상이죠. 그러면 이 추세선이 앞으로의 배당을 굉장히 꽤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거가 가능한 이유는 과거에 굉장히 좀 지속적이고 일관된 배당 정책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 누적 지수를 구하고 앞으로 추세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봤을 때 거의 1에 가깝게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마음 편하게 이 정도라면 앞으로도 이 예측한 선대로 배당이 꾸준히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배당 현금 흐름이 누적이 되고 또 미래까지 나왔는데, 그럼 과거의 그 긴 세월 동안 배당이 어느 정도 선이었을 때 그때 그 주가가 이제 움직였던 주가 수준도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주가 수준이 배당 대비 적정한 주가 수준, 그게 미래까지 저희가 쭉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존슨앤존슨의 적정한 주가인 거예요. 배당 현금 흐름 대비. 여기서 제가 이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존슨앤존슨 이제 가치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만약에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엄청난 재벌이어가지고 존슨앤존슨을 내가 M&A에서 사버려야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가치 평가가 달라지겠죠.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 전체를 보면서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철저히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배당 투자자 입장에선 내가 만약에 여기 투자한다면은 현재 주가 한 주의 가격은 얼마인가, 그거 대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배당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이 그 같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 머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배당 투자 머신의 그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 이 정도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때 주가는 이 정도였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앞으로도 예측이 된다고 하면 현재 주가와 그 적정한 주가선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J&J 그 주주로서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고 만약에 존슨앤존슨가 지금 이제 적정한 선 대비 가치 대비 좀 주가가 낮아 보여, 그러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서 좀 약간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면 추가 매수를 멈추고 다른 배당 귀족주를 하나씩 돌아보면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배당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좋은 투자 프레임에 이 존슨앤존슨 투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자산인가? 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자산이다. 왜냐면 현금 흐름을 자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관심을 가질 좋은 자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싼 가격에 살도록 노력해보자. 자산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했나? 과거에 배당 현금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평가했을 때 지금 주가는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저평가라면 저는 이거를 매수해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배당을 꾸준히 받으면서 보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치는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가치는 꾸준히 누적되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 현금 흐름 도표를 보셔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존슨앤존슨 주식을 살 때는 마이너스지만 계속해서 배당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격은 아예 말도 안 꺼냈어요. 존슨앤존슨의 주가를 저는 예측할 수도 없지만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투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산의 가격에 신경 쓰는 때는 딱 한 번, 매수할 때, 매수 시점에 이게 가치 대비 충분히 싼 가격인가를 볼 때만 가격을 주시하지만, 그 이후에는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그러니까 배당을 예상대로 잘 주고, 배당을 증액시키면서 잘 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치가 늘어나고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나는 굳이 이 존슨앤존슨을 언제 팔아치울까라고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투자의 이제 현금 흐름 도표를 좀 더 크게 키워봤는데요. 제가 이런 이제 배당 귀족주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좋긴 한데 배당 그 2, 3%짜리 받아서 언제 부자 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2, 3%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를 1년짜리 투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증권가에서 말하는 배당 수익률은 앞으로 1년간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을 이제 주가로 나눈 거기 때문에 1년간의 배당만 봤을 때는 존슨앤존슨도 한 2.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1년 투자했을 때는 2.4%에다가 뭐 시세 차익 얼마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시세 차익 조금. 그럼 별로 재미없는 투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의 시간 가치 IRR로 그 투자 수익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IRR로 한번 구해볼까요? 10년을 투자를 하면 그 받는 현금 흐름을 계속 내가 그 재투자하면은 세후 IRR이 약 9%가 되고 20년이 되면 약 1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나는 연평균 한 9%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거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그 제인제를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2, 3분 정도만 소요를 했는데도 이런 훌륭한 투자가 되는 거죠. 돌아봤을 때. 그리고 그 기간을 길게 할수록 투자 수익률은 더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본인이 10% 투자를 지금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배당 귀족주도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장기로 투자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1년만 보지 마시고 장기로 투자했을 때 나의 IRR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배당 귀족주 투자도 굉장히 훌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드렸던 강연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본인이 투자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미 투자자이고 거위 농장주다. 본인의 거위 농장에는 시간 거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자산 거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 하는 그 거위 농장주 역할은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좋은 롱런 할 수 있는 좋은 핵심 투자 원칙을 익히고 실행하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는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이다.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어떤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는 롱런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산을 늘려가면서 점점 풍성한 현금 흐름을 얻어야겠다라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시간 자유를 얻으려면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가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나에게 가져오는 황금알이 점점 늘어나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에 따라서 자산을 평가를 해보시고, 좋은 투자의 방법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옵션도 하고 암호자산도 하고 굉장히 자산권이 다양해 보이지만, 보시면 저는 똑같은 투자 원칙을 다양한 자산에 적용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그 투자 원칙, 좋은 투자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과 투자 방법을 그 4가지 분류법 중에서 찾아낸 거죠. 4가지 분류법, 화폐형, 부동산형 이런 게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아까 보셨죠. 그 안에서 좋은 투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선별해서 좋은 투자를 해서 꾸준히 반복하고 실행하면 시간은 투자자의 편이 됩니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투자 방법을 잘 곰씹으셔서 내가 앞으로 하는 투자, 내가 앞으로 어떤 자산을 살까를 생각했을 때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잘 신중하게 꾸준히 실행을 하시면 점점 더 훌륭한 거위 농장주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좀 더 자유롭고 부자 거위 농장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채팅창에 그런 부러워하는 질문들 정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저 역시 네. 들으면서 너무 부러워서 정말 많이 메모 또 했어요. 열심히 메모했거든요. 네, 이고은 멘토님께 수고해주신 이고인 멘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